칼보다 아픈 건 등 뒤에서 날아온 배신의 화살입니다. 당신도 한 번쯤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그 화살을 맞아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날의 기억, 지금도 선명하지요. 가슴이 무너지고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그 통증.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었을까?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수없이 자신을 탓하며 잠 못 이루던 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끝내 사람을 미워하지 못합니다. 다시 믿고, 다시 내어주고, 다시 상처받습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또 배신당하는 존재. 하지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배신은 운이 아닙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이 아닙니다. 배신하는 사람은 언제나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말투에, 눈빛에, 행동 하나하나에 그 기운이 스며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마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 하며 애써 외면하기 때문이지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드러난다. 그는 평생을 통해 인간의 겉과 속이 다를 때의 위험을 끝없이 경계했습니다. 일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정약용이 경계한 이중의 마음. 겉으론 미소 짓지만 속으론 계산하는 사람, 도와주는 척하지만 내가 가진 걸 빼앗으려는 사람. 그들은 결국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겉은 부드럽고 다정하지만 그 안에는 이기심과 질투, 그리고 두려움이 숨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친절을 흉내내고 신뢰를 얻은 뒤에는 그 신뢰를 무기로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한 번의 배신으로 10년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한 번의 거짓으로 평생의 인연이 끊어집니다. 배신은 칼보다 깊고 독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 앞에서도 주저합니다. 또다시 상처받으면 어쩌지? 그 불안이 우리를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배신을 두려워한다고 세상을 피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를 믿느냐가 아니라 누굴 믿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구분의 지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평생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반드시 멀리해야 할 배신자의 특징.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이기적인 사람, 당신의 행복을 불편해하는 사람, 책임을 피하고 두려움으로 도망치는 사람들. 이들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며 정약용 선생이 남긴 통찰 속에서 당신의 인간관계를 지켜낼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상처에 약이 되고 앞으로의 인생의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겉으론 따뜻하지만 속으로는 냉기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친절합니다. 먼저 인사하고 도와주는 척하며 당신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처음엔 진심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불안이 밀려옵니다. 도움을 주던 그 사람이 언제부턴가 나의 비밀을 흘리고 내 어려움을 조용히 즐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달콤하나 행실이 다르면 반드시 의심하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언제나 말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은 부드럽고 정답지만 행동은 늘 어딘가 어긋나 있습니다. 그들은 칭찬하면서 깎아내립니다. 당신은 참 대단해요. 그러면서 뒤에선 그래도 저 사람은 운이 좋았지 라고 말하죠. 그들은 도움을 주며 부채를 남깁니다.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요. 그 한마디로 상대를 묶어두고 언제든 이용하려 듭니다. 겉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늘 앞섭니다. 처음엔 당신의 편처럼 행동하지만 이익이 끊기면 언제든 등을 돌립니다. 그들의 친절은 관심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실제로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돈이 급하다며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걱정되어 선뜻 빌려주었지요. 며칠 뒤 그 친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돈은 원래 내가 받을 몫이었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의 친절은 애정이 아니라 계산된 연극이었음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말합니다. 항상 피해자처럼 보이려 하고 항상 누군가를 탓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압니다. 겉이 곱다고 속까지 깨끗한 건 아닙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힘들 때 그가 조용히 멀어진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공감하지만 당신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이중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언제나 작은 틈에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말은 따뜻하지만 표정은 이기적이고 칭찬은 길지만 눈빛에는 진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인연은 늦게 끊을수록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지금이라도 멀리하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진심은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간과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당신 곁의 사람 중 항상 잘해주는 사람보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의 편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텅 빈 사람, 그들은 결국 자신의 거짓에 무너집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말보다 행동을 믿고 말보다 침묵을 살피십시오. 그 침묵 속에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2부. 질투로 움직이는 사람 함께 있을 때 당신을 깎아내리는 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배신은 질투에서 비롯됩니다. 질투는 말없이 스며듭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참 잘됐네. 입으로는 축하하지만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그 순간 이미 질투는 배신의 씨앗이 되어 자랍니다. 질투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자주 일어납니다. 멀리 있는 성공은 부럽지만 내 옆의 성공은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응원처럼 들립니다. 너니까 가능했지. 운이 좋았네. 그 말은 칭찬의 옷을 입은 독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 될수록 더 친절해지고 더 자주 연락하지만 그 친절 뒤에는 비교와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 보이면 그들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면 속으로 안도합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와 늘 서로의 고민을 나누던 사이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성이 아들의 결혼 소식을 전하자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빨리 하더라. 결혼이 대단한 일은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식었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싶었지만 그 사람의 얼굴엔 미묘한 질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친구는 연락이 점점 줄었습니다. 행복한 이야기를 꺼낼수록 대화는 짧아졌고 결국 멀어졌습니다. 질투는 그렇게 관계를 조용히 녹여버립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언제나 비교로 말합니다. 누구는 더 잘 됐대. 그 정도면 괜찮지 뭐. 칭찬하는 듯하지만 항상 누군가를 끌어옵니다. 그들은 남의 성공을 운으로 돌리고 남의 노력은 우연으로 바꿉니다. 당신이 칭찬을 들을 때 함께 박수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표정이 진심이라면 그는 진짜 친구입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입꼬리가 억지로 올라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당신을 경쟁 상대로 보고 있습니다. 질투형 사람의 공통점은 절대 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성취를 보면 칭찬보다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건 운이 좋았던 거야. 그건 네가 아니라도 됐을걸. 이런 사람은 언젠가 당신이 힘들어졌을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립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다시 자기보다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엔 마음속 불편함이지만 곧 뒷말이 되고 나중엔 당신을 향한 험담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작은 흉을 씁니다. 그 사람 요즘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그 한마디가 당신의 평판을 무너뜨립니다. 질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징후가 있습니다. 첫째, 내 이야기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 둘째, 내 어려움에 지나치게 안심하는 사람. 셋째, 남의 이야기로 늘 비교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은 언젠가 내 뒤를 칠 사람입니다. 질투는 인간의 본성이라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는 병이 됩니다. 질투가 깊은 사람일수록 남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보다 남의 잘됨을 원망합니다. 결국 그들의 삶엔 평화가 없습니다. 남의 기쁨에 화가 나고 남의 성공에 불안해집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배신으로 향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 한 명. 그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그 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신의 기쁨을 불편해하는 사람, 그는 이미 마음으로 당신 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 인연은 미련 두지 말고 조용히 흘려보내십시오. 그 사람의 질투는 결국 자기 인생을 무너뜨릴 뿐이니까요. 3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정약용이 본 신뢰의 붕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내 탓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론 부드럽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가장 먼저 등을 돌립니다. 처음엔 함께 하자고 말했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빨리 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큰 도리도 어긴다.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언제나 약속을 깨고 그 이유를 남 탓으로 돌립니다. 나는 그렇게 하자고 한 적 없어. 그건 네가 잘못 이해한 거야. 이 말이 그들의 단골 변명입니다. 그들은 절대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황 탓, 타인 탓, 혹은 운 탓으로 돌립니다.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동업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믿음직스럽다 여겼죠. 그러나 사업이 조금만 흔들리자 그 친구는 말을 바꿨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원래 네가 맡기로 했잖아. 결국 그 남성은 혼자 빚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른 사업을 시작했지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잘 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곁에 남는 사람이라는 것을. 책임을 피하는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말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약속할 땐 크고 지킬 땐 작습니다. 그들은 늘 내가 해줄게라고 말하지만 막상 일이 생기면 연락이 끊깁니다. 전화하면 바쁘다고 하고 사과 대신 변명으로 시간을 끕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의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처음엔 작은 실망이지만 나중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내가 더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대신 사과하고 내가 대신 정리하고 결국 내가 다 짊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점점 당당해지고 나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고마움은 짧고 원망은 길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함께 웃지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그들은 관계를 책임이 아닌 편리함으로 봅니다. 내게 이익이 있을 땐 남고 없으면 떠납니다. 그러나 진짜 신뢰는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좋을 때 곁에 있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남는 건 진심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정약용은 평생 관직과 유배를 오가며 많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죠. 사람의 진심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태로울 때 드러난다. 그래서 그는 말보다 책임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책임은 끝까지 감당해야만 진심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 한마디의 신뢰를 지키는 일은 사소해 보여도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언제나 상황을 바꿔 말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끝까지 한 말을 지킵니다. 그 차이가 결국 관계를 살리고 또는 무너뜨립니다. 당신 곁의 사람 중
문제가 생기면 사라지는 사람, 잘못이 생기면 말을 바꾸는 사람, 그들은 언젠가 더 큰 상처를 남길 사람입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약속 대신 결과로, 책임 대신 변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믿음을 잃고 맙니다. 진심은 무겁습니다.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진짜 신뢰의 시작입니다. 4부. 두려움으로 도망치는 사람 관계를 먼저 끊는 심리. 어떤 사람은 상처받기 전에 먼저 떠납니다. 겉으로는 이유를 말하지만 그 속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야 해. 그 마음이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엔 다정합니다. 가깝게 다가오고 마음을 열게 만들죠. 그러나 관계가 깊어질수록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갑자기 연락이 줄고 대화가 피상적으로 변하고 어느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이유를 물으면 말합니다. 요즘은 좀 바빠서 그냥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그들은 관계의 깊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론 당당해 보여도 속으론 늘 불안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과거가 있거나 자신의 약점을 보일까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가오면 처음엔 반갑지만 그 마음이 진지해질수록 스스로 벽을 세웁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잃고 외로웠던 시절 지인 한 명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도와주겠다, 곁이 되어주겠다며 늘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사람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죠. 괜히 더 정들면 힘들 것 같아서. 그 말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마음이 깊어지기 전에 스스로 도망친 사람. 그는 결국 자신도 상대도 상처 입히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은 관계를 망칩니다. 겉보기엔 배신 같지 않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남겨진 사람은 이유도 모른 채 혼자가 되니까요. 두려움이 만든 배신은 의도적이지 않지만 잔인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키려 하지만 결국 누군가를 버리게 됩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음이 두려우면 의리를 잃고 의리를 잃은 자는 관계를 잃는다. 두려움은 마음의 병이자 인연을 끊는 칼날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감정의 기복이 큽니다. 오늘은 다정했다가 내일은 냉정합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저 피하고 침묵합니다. 이들은 사랑도 우정도 너무 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렇기에 늘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엔 진심이 자랄 공간이 없습니다. 관계는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두려움으로 만든 거리는 결국 단절이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게 무섭고 마음을 보여주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도망칩니다. 그들은 상대를 위해 떠난다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상처받기 싫어서 떠납니다. 그 말 속엔 미안함보다 자기 보호의 본능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감수하고 때론 오해를 견디며 서로를 믿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야 진짜 인연이 시작됩니다. 누군가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진심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저 머물 줄 아는 사람, 두려움보다 신의를 택하는 사람을 곁에 두면 됩니다. 두려움으로 도망치는 사람은 결국 외로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도망은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잃는 길이니까요.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언제나 위험이 따르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때 비로소 신뢰가 자랍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관계만이 끝까지 남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떠나 아프다면 그건 인연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심은 반드시 돌아올 길을 알고 있습니다. 5부. 배신을 피하는 마지막 지혜. 정약용의 인간관계론. 누구나 한 번쯤 다짐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쉽게 믿지 않겠다.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결국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 선택에서 인생의 평화가 갈립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벗을 사귐은 3번 생각하고 마음을 나눔은 10번 헤아리라. 그는 평생을 통해 배웠습니다. 믿음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깊을수록 귀한 것임을. 사람은 처음엔 누구나 친절합니다. 웃으며 다가오고 말을 맞춰주며 공감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시간이 지나야 진짜가 드러납니다. 시간이 만든 진심만이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빨리 가까워지는 사람을 가장 경계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는 사람, 며칠 만에 우리 인연이 깊다 말하는 사람, 이들은 대부분 불안에서 시작합니다. 그 불안이 관계를 불태우고 결국은 쉽게 식어버립니다. 좋은 관계는 불이 아니라 불씨로 피어납니다. 서서히 익어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비로소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관계에는 속도보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깊으면 부담이 되고 너무 얕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할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다스리는 가장 큰 비결로 절제를 꼽았습니다. 말의 절제, 감정의 절제, 기대의 절제. 이 셋이 무너지면 신뢰는 금세 흔들립니다. 특히 말은 칼보다 빠릅니다. 칭찬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험담 한마디가 관계를 끊습니다.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일수록 언젠가 남의 말로 무너집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도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잘못했을 때 조용히 바로잡아주는 사람, 당신의 허물을 퍼뜨리지 않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은 덜 외롭습니다. 배신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내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말고, 내 감정을 아무에게나 나누지 말고, 내 비밀을 쉽게 털어놓지 마세요. 그건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끝까지 곁에 남은 이는 몇 안 됐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이는 많았으나 내 마음을 함께한 이는 드물었다. 진정한 인연은 이해보다 지속에 있습니다. 오래 보아도 편한 사람, 기복 없는 마음으로 곁을 지키는 사람. 그런 관계가 진짜 복입니다. 배신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그럴 필요 없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그들은 말이 적고 판단이 느리고 약속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화려하지 않지만 믿음 하나로 평생을 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한 번 속은 건 그들의 잘못이지만 2번 속는 건 나의 미혹입니다.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준 건 아닌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줄이는 게 아니라 깊이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분별할 눈을 가지십시오. 배신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심을 아낄 줄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귀한 줄 알 때 세상도 나를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맺은 인연 중 끝까지 남을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곁에 두십시오. 그 사람은 반드시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 중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사람도 있었지만 등을 돌리고 떠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잊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시 사람을 만나고 다시 마음을 열고 다시 믿어보려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배신의 상처는 칼보다 깊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한번 속아본 사람은 다음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고 한번 무너져 본 사람은 다음엔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압니다. 이제는 억울함보다 배움을, 분노보다 분별을 택해야 합니다. 왜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탓하기보다 그 인연이 내게 가르쳐준 걸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누군가의 진심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나를 아껴줄 사람을 가려볼 줄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사람을 믿는다는 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불완전함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진심이 오가는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어야 마음이 편한지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 답 안에 당신의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이용한 사람, 당신의 기쁨을 시샘한 사람, 당신의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이미 인연의 몫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시간을 쓰지 마세요. 진심은 시간이 증명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침묵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이 지켜온 진심은 결국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당신은 배신의 상처를 견디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아픔에 머물지 말고 스스로를 품어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별빛 철학은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하루의 작은 빛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